TP 종에 대해서 봤고, 종 안에도 이제 품종이 있죠. 그래서 아라비카, 로부스타 그 품종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한번 교재를 보십시오. 티피카, 버번, 카투라, 문도노보, 카투아이, 켄트, HDT, 카티모르, 마르고시페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커피 원종은 에티오피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걸 원종이라고 보는 거죠. 자, 원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토질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원종은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다른 종들이 쭉쭉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원종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종이 있죠. 요게 이제 티피카. 티피카 종이고, 자, 두 번째 티피카에서 나온 게 버번이라는 겁니다. 버번. 자, 버번에서 나온 게 이제 카투라. 단어들이 좀 생소하죠.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원종, 원제를 짓고 티비면 법원에 간다 카드라. 예. 원제를 짓고 티비면 법원에 간다 카드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종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티피카. 티피카 다음에 티면 법원에 간다고 카드라. 티피카, 법원, 카드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티피카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깝습니다. 원종하고 지금 한 5cm 떨어졌죠. 원종과 가장 가까운 게 티피카입니다.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이고, 콩은 긴 편이고,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며 커피 입녹병에 취약하다. 이건 아라비카 종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개량하다 보니까 병충해에 강한 것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종들은 병충해에 약한데 갈수록 병충해에 강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종에 가까운 것들이 가장 맛이 좋았다.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 티피카종에 해당되는 게 블루마운틴, 하와이 코나가 대표적인 티피카 계통이다. 아시겠죠?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커피 두 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아시겠죠?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블루 마운틴을 200g에 2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 가짜입니다. 예. 생두 자체가 1kg에 10만원이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15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그 좋은 커피를 볶아서 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 먹었다.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일 가능성은 9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로 또 이 아셔야 될 게 가장 비싼 커피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자메이카 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 이 두 가지 종이 티피카 종에 해당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피카에서 나온 게 이제 버번이라는 종이죠. 레오니옹 섬에서 발견된 품종입니다. 버번은 어디에서 발견되었나? 버번 섬에서 발견되었다. 지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레오니옹 섬에서 발견된 품종이 뭔가? 버번 이렇게 나옵니다. 콩은 작고 둥근 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확량은 티피카보다 20-30% 많다. 갈수록 어떻습니까?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티피카보다 수확량이 많다. 티피카,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나 하와이 코나가 굉장히 비싼 고가의 거래가 되는 이유도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많이 생산이 됩니까? 많이 생산이 안 됩니다. 예. 많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품종 개량을 통해서나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더 생산량을 높이는 거죠. 물론 맛과 향은 티피카 종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수확량은 티피카보다 20-30% 많고요. 중미, 브라질,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자, 카토라. 버번의 도른변이종입니다. 카토라 같은 경우에는 버번에서 도른변이종이 카토라입니다. 콩의 크기는 소형이면 수확량이 많습니다. 풍부한 신맛, 나무 키가 작은 편. 자, 나무 키가 작다는 건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가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편하겠죠. 예,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재배하기 좀 좋은 조건으로, 병충해에 강한 조건으로 가는데 맛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도노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번과 티피카 둘이 사이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다 보겠습니다. 결혼해서 나온 게 문도노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번과 티피카의 자연 교배종입니다. 브라질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했고요. 환경 적응력이 좋고 특성은 환경 적응력이 좋지 않으면 계속 재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티피카와 버번의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도노보. 그럼 문도노보의 성격은 어떠냐? 티피카와 버번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 쉽죠? 예. 나무 키가 큰 것이 조금 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도노보, 이게 1950년도에 문도노보라는 품종이 발견됐을 때 브라질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이 품종이 우리 브라질 그 농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우리의 불을 덕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에게 신세계를 안겨줄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게 문도노보라고 했답니다. 여기 이제 뜻이 신세계라는 뜻이에요.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자, 문도노보와 카투라의 교배종입니다. 문도노보와 얘하고 또 이제 얘가 또 이제 결혼한 거야. 카투라하고 이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카투아이입니다. 카투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카투아이입니다. 카투라가 놓은 아이, 카투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문도노보와 카투라의 교배종이고 나무 키가 작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자, 병충해, 강풍해보다 좀 강하고 매년 생산이 가능합니다. 매년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커피나무도 매년 생산하다 보면 커피가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한 해에 뭐 한 4년, 5년 정도 하다가 휴진을 두고 이제 커피나무 좀 쉬게 하는 거죠. 생산 기간이 타 품종에 비해서 10년 정도 짧다라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 너무 힘을 많이 쓴 거야. 힘을 많이 쓰니까 일찍 돌아가신다. 그게 뭐예요? 카투아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재를 짓고 TP면 법을 간다 카투라. TP과 부분이 맞는 게 문도노보. 문도노보와 카투라가 만나서 만든 아이가 카투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켄트. 인도의 고유 품종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는 주로 어떤 커피가 자란다고 그랬죠? 로부스타. 로부스타는 병충해에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도의 고유 품종으로 커피 입록병, 커피 립 로스터라고 합니다. CLR.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CLR의 가장 그 좀 강한 품종이 켄트라고 합니다. 인도의 품종 켄트. 인도는 무전 여행하기가 좀 무섭다 그러죠. 그래서 인도 여행 갈래 그러니까 그럽니다. I can't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DT. HDT가 뭐냐 그러면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가 있는데 둘이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둘이 교배를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라비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충해에 약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충해는 강하고 맛은 좋고 이런 놈을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개를 교배시키는 거죠. 그 품종이 HDT입니다. 커피 입력병에 강하고 콩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근데 맛은 그러니까 로부스타적인 특성이 많이 들어가서 병충해에는 강한데 아라비카적인 특성은 조금 많이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병충해는 강한 게 HDT,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의 교배종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모르, HDT와 카투라의 교배종입니다. HDT와 그러니까 맛이 좀 없으니까 여기 이제 HDT 아닙니까, 그죠? HDT인데 여기 조금 맛이 없으니까 아라비카하고 한 번 더 붙인 게 요 카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들을 조금 분화시키는 그 못해 끼게 되는 게 카투라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HDT와 카투라 이게 교배시켜서 만든 게 카티모르입니다. 자, 마라고지페. 1870년 브라질 한 농가에서 발견된 티피카의 돌빈이 품종입니다. 마라고지페. 콩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엘리펀트 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콩. 마라고지페. 마라고지페. 좀 외우시기 힘들 건데 어쨌든 굉장히 큰 콩, 마라고지페, 엘리펀트 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표가 있죠, 그죠?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그 위에 있는 커피 품종을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PB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콩이 그 생두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팽팽하죠. 그래서 이런 콩을 그냥 원두라고는 하지만 팽팽하다 그래서 플랫빈이라고 합니다. 근데 체리 안에 체리가 이렇게 있는데 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걸 PBD라고 합니다. 커피 체리 안에 한 개의 콩이 들어있는데 발생 원인은 유전적 결합, 환경적 조건 또는 불완전한 수정입니다. 수확시 5에서 한 20%,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 안에 피베리라고 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나무 안에 피베리 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따로 떼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반 콩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평평하다 그래갖고 플랫빈이라고 했죠. 플랫빈과 품질은 비슷하나 어떤 것들 중에서는 PBD만 골라서 파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스페셜 등급으로 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PBD는 등급이 아니고 어떤 그 커피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림을 보시면 플랫빈 있죠? 단면을 잘라서 본 겁니다. 그 두 개가 들어있다가 PBD는 동글동글한 콩들이 이렇게 한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몬순 커피 한번 보겠습니다. 건식 가공 커피를 습한 계절풍에 노출시켜서 숙성시켜서 만든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뒤에 가면 천천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습한 계절풍에 노출시켜서 숙성시킨 커피를 몬순 커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숙성되니까 김치도 약간 숙성되면 어떻습니까? 톡 쏘는 맛이 있죠. 예, 그래서 약간 쏘는 듯하고 바디라는 말도 나중에 좀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약간 묵직한 느낌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쏘는 듯하며 바디가 많고 독특한 향을 가진 커피로 가장 유명한 커피는 인도 몬순 말라바르 AA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몬순 커피 약간 쏘는 듯하다. 예, 그리고 인도 몬순 말라바르 AA가 있다. 숙성시킨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